자,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제가 해운대에서 이렇게 이제 해운대 있는 커피숍에서 이렇게 쭉 바라보니까 배가 보이고 그 뒤에 뭔가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보니까 얘가 제가 직접 촬영을 했던 사진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대마도라고 오늘 알아볼 이렇게 대마도 역사 탐방인데 주제가 대마도라고 하는 것이 부산에서 50km, 정확하게 뭐 49.5km 정도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사진 촬영지라고 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쯤에 제가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마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 그런 곳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간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대마도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1948년 8월 18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 수립하고 나서요. 그때 뭐가 나왔냐면 대마도는 우리의 영토인데 350년 전에 일본에 탈취해 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번쯤 이 이야기는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대마도는 원래 우리 땅이다. 일본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실제로 또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실제 대마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땅이다라고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지금 해동지도에서 보면은 이 백두산은 우리나라의 머리가 되고 조선시대에 나온 책입니다. 그 다음에 대관령은 척추가 되고 영남 지방의 대마도와 그러니까 대마도가 소속이 어디였냐? 영남 지방이었다. 그리고 호남 지방에는 탐나가 있다. 그래서 두 발로 삼는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제 하나의 지도로서 봤을 때 탐나 제주도와 그 다음에 이제 대마도를 양 발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있고요. 또 이제 아시아라는 그 폴 데 윌리엄이라고 쓴 사람이 쓴 1808년에 이 사람이 세계 지도를 그렸습니다. 뭐 뉴욕 지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분홍색 지도에 있는 것이 코리아라고 돼 있고 이때 보면은 이제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고려사에서 보면은 세종대왕이 편찬하기 시작을 했을 때 문종 때 완성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부터 문종 때까지 이제 작성을 했던 이 고려사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을묘일 대마도의 만호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지역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장수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뭐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이런 이제 드라마를 보면 만호라는 직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을묘일 대마도 만호가 사신을 보내와 토물을 바쳤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이제 세종실록 변계량이 쓴 그 유대마주서라고 해 보면은 대마도라는 섬은 본시 계림, 그러니까 신라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옛 이름이 계림인데요. 계림에 속한 우리나라의 땅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마도 하면은 쓰시마라고도 부르고 또 대마도라고도 부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마도라고 하는 섬은 이렇게 상도와 하도 이제 위에 있는 히타카츠라고 하는 곳과 아래에 이자라라고 하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와 하도 혹은 상대와 하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대마도라는 곳은 이제 제주도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 거주 주민은 한 3만 명. 근데 이제 막상 가보면 이제 그렇게 사람들 많이 보기가 힘듭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이제 그 대마도를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마도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본토에서 어떤 저런 이런 사연으로 숨어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용한 그런 이렇게 곳이다라고 해서 쇼핑하는 곳이나 큰 데 외에는 대부분 사람이 참 그게 보기가 힘든 곳이 대마도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게 대마도라고 하는 거는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보시면은 다 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뭐냐면은 일본이라는 나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화산으로 이루어진 섬이잖아요. 8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이렇게 하는데요. 대마도에는 화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지형 자체가 우리나라하고도 일본과도 전혀 다른 형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서부터 대마도까지 여기 대마도 50km라고 하는 거는 히타카츠항 그 위쪽 상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한 50km 정도 되고 밑에 이렇게 이자하라에서 규슈까지는 8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마도라고 하는 섬은 굉장한 신세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대마도를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좀 컨셉을 잡은 것은 대마도라고 하는 이 지형이 실제로 우리나라와
일본이란 나라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또 일본이란 나라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준 것 정도는 우리가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어떤 형태로 이것이 이제 대마도라는 것이 역할을 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사 중심으로 하면서 몇 군데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마도에는 일본 역사 문화의 원류와 10만 개 신사 문화의 원형 정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어떤 신사 문화가 이제 10만 개가 넘는데요. 그 신사 문화의 뿌리 역사, 뿌리 어떤 원료가 될 수 있는 신사들이 대마도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곳이 이제 국제 여객 터미널인데요. 지금 시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가 졌고, 물론 밤에 배는 잘 떠나지는 않지만, 대마도까지 가는 배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여행을 간다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떠나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냐면은 이제 부산 여객선에서 딱 타가지고 저 멀리 지금 광안대교가 보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저하고 지금 이제 여행을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니나오라고 하는 이제 배가 있는데요. 그 일본의 그 대마도에 갈 때 배가 크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이 니나오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져 가지고 이제 파도 영향을 좀 적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얼마 전에 얼마 전까지 돌아가신 됐는데 그 친구란 영화에서 보면은 조련이라는 사람이 헤엄을 쳐가지고 이렇게 뭐 대마도에서 이렇게 대한해협을 건너왔다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만큼 대한해협이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험합니다. 물살이 험하고 그래서 배를 좀 타봤다는 분들도 멀미를 좀 하는 곳이 바로 이 대마도와 일본 사이에 있는 이 대한해협입니다. 그래서 뭐 타고 간다면 이렇게 가운데 뻥 뚫려 있는 형태의 배를 타고 가시면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쾌속선이고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1시간 히타카츠까지 부산항에서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걸립니다. 잡병하고 저희들이 대마도에 왔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대마도 그 이제 히타카츠항 옆에 있는 조그마한 어선을 찍은 건데요. 도착했다는 표시로 한번 넣어봤고요. 자, 한번 짧지만 한번 달려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마도는 왼쪽 편에서 차가 왼쪽 편으로 갑니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대마도는 왼쪽 편으로 가고 있고 운전석도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그 운전대가 있는 나라가 지금 보면 대부분 이제 왕권 체제가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오른쪽에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섬나라, 뭐 필리핀,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뭐 오른쪽에 있고 뭐 그 외 나라들도 있지만 대체로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 편을 좀 촬영하고 있잖아요. 오른쪽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히타카츠 항에 내리면은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이제 히타카츠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타카츠 박물관은 주로 신라계의 토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마도의 역사를 좀 심취해서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은 대마도가 크게 3등분으로 나눠졌다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마도란 나라는 나라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왜 나라라고 표현했냐면은 이곳은 어느 때는 고구려계가 어느 때는 신라계가 주도를 하면서 문화가 막 바뀌어요. 근데 그 나오는 출토되는 유물들을 보면은 그 시간대에 따르는 그 주력을 했던 고구려계 혹은 계림계, 신라계가 주도했느냐 어떻게 따라서 유물들이 다르게 발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있고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대마도는 이제 세 개의 지명이 있습니다. 좌오가라, 이니가라, 게찌가라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지명이 상중하의 어떤 그 지역의 구분에 따라 나눠지는데 이 개연수 선생님이 만약에 우리가 환단고기를 읽어보면 개연수 선생님이 그 모든 걸 다 알고 위작을 했다.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개연수 선생 당대에는 일본의 대마도에 가서 뭘 답사를 하고 이런 여건들이 어렵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일본에 바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요. 우리가 이제 항이 뚫려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이제 위작이다 환단고기가 그런 뭐 이렇게 특히 이런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라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이렇게 정말 나와 있고 이런 내용들이 환단고기에 기록이 나와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히타카츠의 상대 박물관이다. 상대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도노사키 공원이라고 합니다. 이 위치를 제가 같이 보면서 볼 건데요. 이 위치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가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히타카츠로 방금 내려왔습니다. 히타카츠 항으로 오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히타카츠 항구고요. 히타카츠 항구에서 쭉 이제 따라서 올라가면은 요게 이제
그 도노사키 공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노사키 공원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뭐냐면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발틱 함대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 최고의 함대가 이렇게 뭐 순양함 뭐 3척, 전함으로 8척 뭐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총 한 25척의 배가 함대를 지어 가지고 그 당시 이제 러일 전쟁 때 이렇게 일본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요. 일본의 함대에서 이렇게 이 쓰시마 여기 나중에 살펴볼 이제 그 만제키바시라고 하는 그 중간에 상대와 하대를 연결하는 그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사이로 이렇게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서 아주 교묘하게 배를 숨겨놨다가 나오면서 이렇게 대승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1905년에 있었던 그 러일 전쟁에서 발틱 함대가 박살이 나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 몇 명이 이제 한 140여 명 정도가 배를 타고 돛단배를 타고 이제 살아서 이 쓰시마로 도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이렇게 이제 여기 하나의 비석을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영국의 그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일본은 도자기나 만드는 그런 야만국인 줄 알았는데 러시아 발틱 함대를 이긴 것을 보고 야, 그 나라도 이제 문명국이구나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쪽에 이제 위치가 여기가 되고 상륙지라고 여기 한글로 적혀 있잖아요. 대마도라는 곳을 가보면 일본 말이 당연히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한국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도 한국말이 꽤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몇몇 혐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한국어로 된 이정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시간상 벌써 이렇게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만제키바시라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그 위쪽에 보이는 저쪽이 이제 우리로 치면은 동남쪽이에요. 여러분들 보실 때 위쪽, 북쪽에 해당되는 게 실제로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남해 이쪽에 해당됩니다. 동남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만제키바시라는 글자 있는 곳으로 해서 함대가 이 뒤쪽에 숨어 있다가 이쪽을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꽤 넓고 꽤 이렇게 물살이 또 빠르고 뭐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상 생략하고요. 자,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곳은 바로 한국 전망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까 봤던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도노사키에서 쭉 타고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가면은 여기 바로 이제 한국 전망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전망대는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경치도 좋고 하지만은 이 내부에 이렇게 이제 통신사와 관련된 이렇게 설명도 이렇게 있고 뭐 일본이랑 나라와 뭐 우리나라 사이가 이렇다라고 하는 형태가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한국로 야경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면 한국의 야경이 이렇게 보인다. 여러분이 화면 보이시죠? 여기 보면 불빛이 보이고 여기가 이제 송도 혹은 여기 해운대 쪽 이쪽에 불빛 풍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른쪽 여기가 그쪽의 풍경입니다. 여기가 이제 한국 전망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말하는 이국에 보이는 언덕 전망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좀 위치가 이곳이에요. 한국 전망대가 이쪽에 있고요. 한국 전망대에서 쭉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이 전체 대마도에서 이 정도의 위치에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국 전망대라고 원래는 있었어요. 방금 전에 표지판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강의 준비하면서 폐업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대한사랑에서 이제 이 임나일본부와 관련된 내용을 제기를 했고 임나일본부의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임나부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니라 일본이 말하는 그 당시 임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바로 이 배경. 이곳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곳이 폐쇄가 됐더라고요. 어차피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원래는 이런 형태로 지금도 그대로는 있습니다. 그대로는 있는데요. 여기의 위치가 방금 전에 아까 화면에서 봤던 지도에서 봤던 위치가 이 위치에 해당 이국 전망대가 여기 있고 여기로 좀 더 내려오면 여기가 좌호만이라고 합니다. 좌호만이라고 하는 동네가 여기 있는데요. 위치로는 여기에 이제 해당되죠. 요 일대.
좌우만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본 부설의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신공 황후가 이제 15대 응신왕의 어머니가 직접 신라로 쳐들어가서 신라왕을 무릎 꿇리고 사만의 나라를 굴복시켜서 영원히 조공을 바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왼쪽에 보시면 신라왕, 백제왕, 고구려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엎드려가지고 신공하고가 솔직히 뭐 싸운 것도 없어요. 이 내용 보면은 우리가 워낙 어마어마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엎드려가지고 조공을 바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 서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720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고사기는 712년,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요. 고사기와 일본 서기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서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서 보면은 신라왕이 스스로 흰 줄을 목에 들이우고 두 손을 뒤로 묶고 길이 천지와 함께 복종하여 조공을 거려가나 바치지 않는다면 천신지기여 벌을 주옵소서,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내용을 다 소개를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그 신라왕이 혹은 뭐 백제왕이 조공을 올린다는 그 조공 품목이 뭐냐, 말채찍, 말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대마도 뭐 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관련된 조공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그것이 전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서 이 고사기, 그 다음에 일본서기, 이게 이제 40대 천무왕 때 편찬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이제 한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원에서 뭐 김은국 있지도 않았던 거를 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냐, 난리가 났는데요. 그래서 이 가야 열국의 강역도를 일제가 좀 조작을 해가지고 이 주장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학자들은,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남원입니다. 남원 지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역사 왜곡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많이 아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의 우익 교과서는 남선 경영론을 답습해서 또 한국의 강단사학계는 임나일본 부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마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그게 어렵냐? 아까 신공항우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상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과연 그 당시 일본이 그런 배를 가지고 있었냐? 아주 기초적인 얘기죠. 바다로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런 배를 가지고 있었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완도에 있는 장보고 기념관에는 이제 보관한 신라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제 출처, 이제 속일본기라든 일본의 기록문이에요. 657년에 일본의 당에 사신을 이제 파견하려고 하는데 신라배로 태워달라고 신라에 요청을 했다. 일본이 당에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일본 애들의 기술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에다가 좀 장거리니까 좀 태워달라 그 요청을 했던 게 657년이고요. 838년에 보면 일본에서 출발한 견당사들이 신라배를 탔다. 신라에서 배를 9척이나 내주었다. 또 840년에 보면은 신라선은 능히 파도를 이겨내니 신라선 6척 가운데 한 척을 좀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시가현에 있는 신라배의 이제 복원도 형태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최재석 교수님은 일본은 7세기에도 조선 항해 수준이 유치해서 일본 단독으로는 해외를 갔다 올 수가 없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임나일본부를 부정한다면 이거 하나로만으로도 임나일본부를 부정한다면 일본의 국가 기원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아주 엄청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대마도를 알아보는 거니까 다시 대마도 얘기로 돌아오면요. 자, 임나를 위치한 일본 서기 임나국이 소나 갈질지를 보내 조공을 했다. 임나국에서 조공을 바쳐왔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다는 일본 서기의 기록이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 임나는 축자국에서 2000여리가 떨어져 있다. 2000여리면 뭡니까? 심리가 4km죠. 4km에다가 곱하기 뭐 200을 좀 하면은 이제 꽤 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먼 거리가 나오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북쪽은 바다에 막혀서 바다에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 쪽에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단서, 임나는 축자국에서 2000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 그리고 계림의 서남 쪽에 있다. 이 세 가지 단서를 합쳐보면 그들이 말한 축자국의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축자국이요. 밑에서 보이십니다. 축자국에서 2000리. 그리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 계림이라고 하는 곳은 아까 신라 왕이 엎드려 절을 했다. 스스로 조공을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계림 위에는 북쪽이 없습니다. 바다가요.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서남쪽에 있고 북쪽으로 바다를 막힌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대마도죠. 그러면 그 위치를 비정해 보건데 이 위치가 가장 비슷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위치가 그래서 여기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좌호만이고요. 그래서 이제 임나라고 하는 것은 대마도다. 그 신공 항우가 들어갔던 임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마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본 서기에 확고한 해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광개토 대왕이 사실은 광개토 대왕비계가 많이 훼손이 됐어요. 오늘 그 다룰 수가 없지만요. 광개토 대왕의 비문에 사실은 일본을 전체를 정벌했던 기록이 광개토 태왕비에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어떤 이제 소위 그 군인이 이런 것들을 다 훼손을 시켰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오늘 도표로만 지도로만 잠깐 볼 건데요. 이렇게 해서 신라, 금강가야, 규슈, 외를 해서 이렇게 지났고 좌군과 우군이 나눠가지고 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싹쓸이를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간대에 대해서 이제 이게 4세기 좀 되는데요. 4세기, 5세기 사이인데요. 아까 어떤 히타카츠 박물관에는 그 조선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이제 유골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고려 문화거든요. 풍속 문화로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 가서 현장에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임나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말하는 대마도라고 하는 것은 이 고구려를 이 당시 최초의 이제 그 고구려가 이제 정벌을 했을 때 전으로 보면은 고구려는 인이 가라, 신라는 좌호 가라, 백제는 계지 가라라고 해서 이 하나의 이 대마도를 셋이서 분둥해 가지고 통치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제의 왕이다 말을 했을 때 고구려의 왕이다 그랬을 때 신공호 항우가 말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 백제의 담당, 백제에서 파견된 왕,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 파견된 왕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갯지, 인이, 좌호 제가 이제 대마도를 2018년에 뭐 어떻하지 않게 한 3번 정도 가게 됐는데요. 거기 이제 가이드가 30년 가이드, 25년 가이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는 항상 역사 가이드를 하면은 관광 가이드를 하면은 주로 가는 게 뭡니까 이렇게 낚시, 그 다음에 그 저 면세점이 있거든요. 약 좋은 거 많이 파는 일본에 약 파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온천 뭐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당신들은 처음 본다. 역사를 공부하러 대마도에 오는 사람은 처음 본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쭉 뭐 대마도 안 가본 곳이 별로 없는데 갯지라는 말이 백제와 상관이 있고 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고구려와 관련 이런 말들은 처음 듣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마도에 가보면 이런 흔적들이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좌오, 인이, 갯지라고 하는 이름이 그대로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뭐 학교의 이름에, 항구의 이름에, 또 이게 우체국, 뭐 특히 좌호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많아요. 좌호는. 그 다음에 인이, 그 다음에 이제 인이는 아까 말했던 이제 그 고구려와 관련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건 버스 정류장, 뭐 이건 팻말,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적혀 있고요. 여기도 이제 버스에도 있습니다. 지명의 이름입니다. 갯지, 갯지라고 하는 이름이 또 여기 들어있고요. 우체국, 뭐 이정표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가 밝히는 임나의 진실은 뭐냐? 임나는 본래 대마도의 서북 경계에 위치해서 뒤에 대마도 두 섬이 마침내 임나의 통제를 받게 됐다. 그래서 이때부터 임나는 대마도 전체를 가르치는 이름이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환단고기 태백일사의 소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서두를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신사 문화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여기 텐진 다쿠즈다마 신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좌호만 있잖아요. 제가 도표로, 지도로 보여드렸던 바로 그곳이 이 텐진 다쿠즈마 신사가 있는 곳입니다. 대마도의 역사의 큰 비밀을 간직한 천신 다구돈 신사. 이제 우리가 이제 한자로 써서 천신 다구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희한한 것이 뭐냐면 이 천신 다구돈 신사는 이렇게 이 위치가 아까 좌호만 이 위치인데요. 이 위치고 이쪽에 이제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쭉 해가지고 안쪽까지 요 아래쪽으로 뻗으면은 다 이게 논입니다. 논. 이 안으로 쭉 논이고 물길이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봤는데 여기가
이제 보면은 요 천신다구돈 신사가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봉우리가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도산이다, 세 개의 봉우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 세 개의 봉우리다 하면 삼신산이다. 이제 모든 신사가 대부분 그 안에 신사에서 뭔가 모시는 형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신사가 없고 어떻게 냐면은 이렇게 산 자체를 신사로 모시는 거예요. 이 텐진다구돈 신사는. 그래서 이 천도산이라고 부르고 봉이 세 개가 있습니다. 삼신산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백두산을 예로부터 우리가 신령스러운 산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삼신산이다. 백두산의 다른 이름이 삼신산이다, 흰머리산이다, 태백산이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삼신산입니다. 그래서 대마도에서 천도산을 삼신산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텐진다구돈 신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그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환웅천왕족이 우리가 이제 배달국을 건국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당시 있던 웅료 뭐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역사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곰이 아니라 웅료족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곰 토템으로 부족들과 이게 저기 환인의 그 마지막 나라 그 환국의 그 주요 무리들이 다 이렇게 대거 와가지고 백두산이 자리 잡을 때 쭉 맥이 내려오다가 그 맥을 계승해서 단군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신화가 아니라 역사의 이제 어떤 하나의 정설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텐데요. 그를 환웅천왕과 웅련하면 단군을 단군두다, 다구두다, 단군을 다구두다라고 발음을 하게 된다면 천신다구돈이다, 단군의 머리다. 그러니까 시조 단군 왕궁을 모신 신사가 바로 천신다구돈 신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신다구돈 신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마한의 소도제천의 순수한 원형 문화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 돌탑 이런 형태, 천신단의 상징으로 돌을 쌓은 이제 소도 신앙의 원형은 대마도에만 오직 남아 있습니다. 참 근데 안타까운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대마도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서 보는 많은 것들이 이미 1910년대에 일본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미 훼손되고 그나마 남은 것이 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현장에 가서 보면은 텐진다구돈 신사의 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여튼 이제 사당이 따로 없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신사 형태의 건물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소도 문화가 있고 산을 바라보는 형태의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돌탑을 재단으로 삼다든지 산을 이렇게 그대로 본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 사만 시대 때 하만도에서 이렇게 천신을 받들던 그런 이제 소도 문화와 동일한 유형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의 밑에서 바라보니 그 아까 삼신산 중에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소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냐면 소대 또는 소터의 어떤 그런 음명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사나 신궁 문화로 됩니다. 일본에 가면 이제 신사가 있고 신궁이 있는데 일본에는 뭐 그냥 거의 가까운 데 가자마자 뭐 신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사와 신궁 큰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은 미네마치 민속박물관입니다. 거기 딱 지나서 지도로 잠깐 살펴보면 자 여기는 아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돌아서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돌아서 왔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아까 텐진다구돈 신사, 천신다구돈 신사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서 쭉 이렇게 내륙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가 됩니다. 여기 이제 대마도라는 이제 곳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산이 요 동네가 보시다시피 전부 다 산길이에요. 산길이고 속도를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속도를 많이 낼수록 구불구불하고 또 이제 도로를 크게 확장하지 않고 뭐 가다 큰 돌이 있으면 도로를 우회해서 만들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막상 가보면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뭐 본토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특히 이곳에는 거의 경차 수준에서 외길이 많아요. 외길 이 자체가 요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요런 데는 다 외길이거든요. 요런 데 다 외길이거든요. 외길이 많은 데는 그 뭐 차가 좁아야 서로 비켜주고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차들이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여기 미네마치 미네 그 박물관입니다. 이건 위치가 거의 요 정도의 위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아까 사실 봤던 히타카치항에 있었던 히타카치 박물관도 사람이 오면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상시에서 뭐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문 잠가놨다가
사람이 오면 아니 오셨어요 하고 문을 열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문이 잠겼다고 혹시나 나중에 가실 일이 있어서 문이 닫혀서 뭐 안 하는가 보다 하면 안 되고 두들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그 조용히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른 건 볼 게 없고 여기 보시면 청동 거울이 제가 보니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칼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고국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일본과 관련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 청동 거울, 칼, 고국이 다 이 동네에서 발굴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고구려와 관련된 곳이라고 그랬죠. 이 박물관은 중앙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좌오가라, 이니가라 쪽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청동거울, 칼과 고국을 삼종신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조 대신이 이제 니니기노 미코토에게 이렇게 이제 신기, 칼과 고국과 거울과 벽시를 받고 강림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 말하는 이제 그 창세 신화죠. 예. 여기 보시면은 천신인 환인 아들 환웅에게 삼종 보기를 주어 신단수 아래로 내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한 단군 신화의 내용을 보는 것이 일본 신화이며 일본 황실 신기 삼종의 발자취다. 이제 우리가 일본 역대적으로 일본의 이제 일본 왕이라고 우리 하겠죠. 일본 왕이 바뀔 때마다 이 전수식을 하는데 그때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 보물입니다. 삼보 세 가지 이제 중요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일본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방금 전에 오카 마사오라는 교수가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 또 하나 볼만한 게 뭐냐면은 이 지도인데요. 이 보시다시피 이 대마도라고 하는 곳의 위치가 이 조선과 그다음에 지금 일본에 있는 대륙의 일본이라는 섬의 중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하나는 군사 요충지였다. 그거를 설명하는 지도가 하나 이제 눈여겨서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봤던 미네마치현 중간에 미네박물관에서 나오면은 바로 가는 곳이 어디냐? 왓다즈미 신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전체 위치로 보면 거의 중앙에 있습니다. 왓다즈미 신사. 일본의 사람들이 아무리 낚시하러 가고 아무리 뭐 이렇게 뭐 목욕하러 가고 이렇게 해도 꼭 들르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왓다즈미 신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뭐 신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왓다즈미 신사 여기 보시면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대마도라는 섬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리아시스식 우리로 치면은 이제 충청도 이렇게 해안이 이렇게 리아시스식 해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어떤 조수 간만의 차가 받을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 해산물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좌오만에서 여러분들이 중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간다면 좌오만 그 텐진 다고동 신사에서 여기 이제 왓다즈미 신사까지는 58분 정도 걸립니다. 차를 타고 이동을 했을 때요. 꽤가 이제 거리가 멀지는 않지만 40km인데 거리가 구불구불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기가 좀 찾아가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이 대마도에서 가장 유명한 이 신사죠. 우리 좀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대마도에서 가장 유명한 신사고 토요타마 풍옥신이라고 하는 왓다즈미 신사의 대표적인 풍옥신이라고 하는 바다의 여신, 바다의 딸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는 그런 신을 모시는 곳이 바로 이 왓다즈미 신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도 시대 때까지는 하치만 신의 뿌리가 뭐냐 뒤에 가서 살펴볼 건데 바로 이제 15대 응신왕 이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하치만 신을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근데 뒤에 가면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딱 가면은 여기는 뭘 모시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뭐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천년만년 막 계속 이렇게 그런 신을 모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서 때는 불교 형태를 했다가 지금 이제 또 다른 신을 모신다는 이런 형태의 어떤 변화가 있는 곳들이 큰 신사들이 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멀리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셋 이렇게 하고 쭉 이렇게 연결된 세 개의 모습이고요. 요 뒤로 가면 이런 모습인데 물이 빠지면 이렇게 걸어서도 갈 수가 있고요. 물이 차 있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일본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파손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그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마도의 중앙에 펼쳐지는 바로 여기 아소만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이 만이 아소만인데요. 아까 중간에 이렇게 쭉 튀었던 이거 아소만인데, 아소만에서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냐. 바로 지금 제가 이거는 제 폰에서 구글 지도를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쭉 신사가 가리키는 방향, 이 여러 개가 가리키는 이 방향을 제가 보면서 좌표를 찍었더니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거제 방향을 바라보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일부러 표시를 한 건데요. 이렇게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도리라고 합니다. 이게 신사 가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한글로 표자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걸 이제 도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원래는 그 전에는 도로가 정비되기 전에는 이 와타제미 신사가 배를 타고만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산이 험하니까 배를 타고만 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차가 뚫려가지고 아까 봤듯이 이렇게 좀 진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와타즈미 신사 그 이름에서 살펴보면은 와타즈미, 이 한반도에서 바다를 건너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왔다, 지미, 바다에서 왔다, 건너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이제 와타즈미 신사고요. 이 보시면 와타즈미 신사에서 그 도리가 총 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가 쭉 연결해서 아까 구글 지도를 돌린 게 요 방향을 정확히 서서 바라보니까 어디가 나오냐면은 바로 이렇게 5개의 도리를 연결해 보니까 거제도 가라산이다. 저는 이제 뭐 가보진 않았죠. 근데 우리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방향이 거제도에 있는 가라산을 가르치더라. 그래서 가라산에 가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 거제도에 실제로 가라산이 있습니다. 가보면 뭐가 있냐? 봉수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걸 알잖아요.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좋으면 바닷가 50km 정도 되는 그 뭡니까 이렇게 그 부산과 대마도 사이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눈이 좋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밤에는 불을 켜면 더 보이겠죠. 그래서 가라산 봉수대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군사 요충지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은 가라스라고 하는 이 규슈에 있는 그 한진이라는 가야인들의 항구라는 뜻을 가진 규슈에 가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가라산과 대마도 와타즈미 신사, 그 다음에 대마도, 그리고 이제 가라스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의 해상길이 나옵니다. 서로 사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사인을 줘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 이제 동의전에 보면은 대마도는 산만 높은 곳이 있고 무역을 통해 먹고 산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리아시스식 형태의 천의 어떤 자원이 나오는 곳이고, 그리고 이 중간 위치를 통해서 한반도와 일본 이 사이에서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바로 그곳이 바로 이렇게 대마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그 중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 대마도라고 하는 곳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독도를 일본이 먹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센카쿠 열도 뭐 그런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바로 해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점 지역이거든요. 거점 지역을 선정을 해야 거기서 뭔가 해상에 장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대마도를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제 300년 전에 가지고 가서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차지를 한 좀 현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중요한 이렇게 의미가 있다. 이게 화면,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가는지, 소리가 나가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자하라 쪽에 가면은 일본군들이 거기서 한번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출발할 때 대마도 도주가 그걸 막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뭐 이게 뭉쳐야 뜬다라고 하는 뭐 TV 프로인데 대마도 낚시 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마도를 낚시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하여튼 여기 와타즈미 신사로 다시 돌아와서요. 와타즈미 신사가 가지는, 아까 텐진 다고돈 신사는 당군을 모시는 신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와타즈미 신사는 뭐냐? 일본의 이제 창세 역사와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어떤 것이 후대에 어떻게 전해지고 그런 어떤 팩트라고 하는 거는 기반으로 신화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일본의 신화는 실제 인물들을 신화해서 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와타즈미 신사, 아까 풍오키 도요타마 히메, 그러니까 히메 하면 공주란 뭐 말이죠. 도요타마 히메,
일본 초대 왕이었던 신무왕의 할머니가 되는 분이 바로 풍옥희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아까 말한 니니기의 아들인 이렇게 니니기가 아까 뭐랬습니까? 삼종신기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열었다 그런 표현했잖아요. 이 니니기 아들인 히코호호 데미노 미코토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바다의 신의 딸이었다는 도요타마 히메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아느냐? 우가야 후키야 에즈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한문을 봐야 됩니다. 한문으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 누구를 낳느냐? 이렇게 엄파렴무로 자초즙 불합존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엄파불합.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엄파불합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는 분이 나오실 거예요. 지금 이게 실존 인물을 신화화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바로 그 이제 엄파불을 낳았고, 이 엄파불합이 누구하고 사이에 애를 낳냐면 도요타미 히메 자기 엄마의 자매, 그러니까 이모죠. 이모 사이에서 근친을 냈습니다. 해가지고 누굴 낳느냐면 진무천왕을 낳습니다. 아명이 이름이냐? 아명이 뭐냐? 어렸을 때 이름이 뭐냐? 협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본을 건국한 진무왕이죠. 그래서 이 진무왕에 대한 기록이 어디 나오냐? 환단곡에서는 그들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환단곡에 나옵니다. 자, 환단곡이 단군세기에 보면 35대 사벌단군 때 단군은 총 47분의 단군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한 분이 아니고 실제로 2096년의 역사 속에서 총 47분의 단군이 계셨는데, 그중에 35대 사벌단군 때 바다 위에 웅습을 평정한 장수, 웅습이 어디냐면 바로 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을 평정한 장수로서 엄파불합이 나오고, 36대 매륵단군 때 3도 열도를 평정한 바로 협야후 배반명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엄파불합과 협야후 이 두 분이 부자 관계로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환단곡이 그렇게 나오고 일본 속에서는 두 분이 이렇게 부자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단곡이가 미소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런 현장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자, 하여튼 이게 그 곳을 모시는 곳이 바로 이 와타즈미 신사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사를 들어갈 때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센스 같은 건데요. 우리나라 이거 보시면은 우리나라 약수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딱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약수터 가면 여러분들 다 표주박에다가 물 먹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는 데찌아라고 합니다. 데미찌아라고 하는데, 여기에 딱 가시면은 이 국자로 물을 퍼가지고 입에 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그냥 큰일 나는 이제 그런, 일본에서는 이제 그런 데 되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왼손으로 국자에 물을 퍼서 오른손으로 씻고, 반대도 씻고, 그다음에 내 입도 헹구고, 내가 신사에 들어가기 전에 내 몸을 경건하게 하는, 정화를 하는, 이제 우리가 관수라고 하죠. 보통 표현으로는 관수를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데미찌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먹는 척하다 글자를 보고 눈치껏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일본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종처럼 울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린 절에 들어갈 때 그냥 쓱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신사 문화라고 하는 곳에서는 뭐 종을 울린다든지 박수를 친다든지 해서 이 신들에게 내가 여기 왔으면 알리는 그런 의식을 하고 바로 이런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배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신에게 이제 인사를 드린다, 배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이제 풍옥희,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자매와 관련된 이제 낡은 이제 이게 있습니다. 같이 연결이 됐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신화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이제 그 상생 출판에서 나온 이제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의 고대 문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상생 출판에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전 뒤쪽으로 가면은 도요타미 히메의 분묘가 이렇게 된 성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5개가 도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입구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2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해태처럼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인이 지역이 고구려와 관련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지배했다는 뜻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이 고마이누가 뭐냐면은 고려의 개란 뜻이에요. 고마이누. 이 상이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밝은 날 찍은 사진으로는 돼 있고, 여기 보면 봉헌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좀 정면에서 본 것은 다른 이제 대마도에 있는 다른 해신 신사에 보면은 고마이누 석상이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상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이거 봐야죠. 에보시다케라고 하는 곳인데요. 에보시다케는
우리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이고요. 이제 자연 환경을 우리가 에보시다케는 뭐냐면은 그 대마도의 정중앙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이렇게 그 대마도의 전체의 경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뭐 에보시다케 전망대는 쭉 둘러서 보면은 이렇게 아까 봤던 그 촘촘한 그 모습들이 밝은 날은 밝은 대로, 어두운 날은 어두운 대로 그런 이제 참 깊은 산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다 바다예요. 깊은 산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형태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자 지금 제가 텐진 다고돈 신사, 그다음에 와타지미 신사를 둘러봤고 이제는 좀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자라 하치만궁은 이제 시간상 건너뛰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카미 무스비 신사, 이제 여기도 이제 천진 다고돈 신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대마, 이제 북쪽에 있는 상대마에서는 어머니신 천도산이 있고 아래에 그 아들신 다구돈 신사가 있다. 이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좀 알아야 될 게 간단히 일본 창세 역사에서 보면은 천어 중주존이 있고 고항산 영존이 있고 신왕산 영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삼신문화인데요. 우리도 이제 그 풍배구사 운사 뭐 이렇게 우리 보통 역사를 이제 우리가 잘 몰라도 풍배구사 운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더 한 단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은 뭐냐면은 조교치, 조화, 교화, 치화라고 하는 삼신이 있다. 이걸 공부를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삼신의 문화가 일본에 건너가서 천어 중주존, 고항산 영존, 신왕산 영존으로 표현하는데요. 천어 중주존은 무슨 뜻이냐? 하늘에 뭐 임금 어쩌잖아요. 존경하는 의미가 있고, 중은 중심이다. 주는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천어 중주존은 뭐냐? 바로 하늘의 중시되는 주신이다. 우리 동방문화에서 말하는 상제님, 옥황상제님과 같은 그런 뜻을 가지는 것이 바로 천어 중주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항산 영존과 신왕산 영존은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는 신이다. 혹은 이 두 분을 부부로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자키 맨 대마도의 하단, 아주 낮은 하단에 있는 이 이제 다구돈 신사에서는 타쿠즈다마 신사에서는 이 신사 안에 두 개의 신사가 같이 있습니다. 다구돈 신사와 고원 신사. 아까 말했던 고항산 영존, 신왕산 영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항산 영존을 모시고 있는 바로 신사가 고혼 신사입니다. 이 한때는 여기가 이제 신불 스팝으로 이제 불교와 합쳐지면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생긴 신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이제 대마도의 최남단 쪽인데요. 굉장히 원시림이 우거져 있는 그런 동네에 이렇게 있고, 이때는 이곳이 한때는 최고로 이렇게 손꼽히는 신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한때 불교가 유행을 할 때, 그럴 때 모셔졌기 때문에 일본에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최고의 신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의 원류를 또 가지고 있어요. 불교식으로 된 것 같지만 내면에는 뭘 가지고 있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황상제와 같은 그런 절대적인 다카미 무스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천어 중주존이라고 하는 그런 분을 모시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일본에서 고의적으로 이제 일본 정책에서 혹은 메이지 유신 이후로 특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본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신함은 아마키라 뭐죠 생각이 납니다. 천조대신이라고 하잖아요. 천조대신을 중심으로 하는 신이 있고, 우리 아마 처음 듣는 분이 계셨을 거예요. 천어 중주존이다. 이 문화가 뭐냐, 원래 원시 일본에 있던 뿌리 문화거든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로 천조대신을 좀 더 숭상화하는 그런 문화가 되면서 그런 신사들, 아주 오래된 원형 문화를 가진 신사들은 서서히 이렇게 잊혀지게끔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신사고, 실제 가보면은 거의 관리는 안 돼 있어요. 의미가 있는 곳인데 가보면은 관리가 거의 안 돼가지고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다고돈 신사 뒤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농나무라고 합니다. 제가 들으니까 제주도에서는 농나무를 신이 깃든다. 그래가지고 무당집 옆에 농나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던 그 현장에서 이 얘기가 있는데요. 이 다고돈 신사의 뒤에 있는 농나무는 이제 둘레가 한 이제 7m 이상 되고 높이가 30m 됩니다. 그래서 한 650년 정도 됐다고 하고요. 이제
여기 보셨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읍배하듯이 아주 신단수니까요. 신단수 문화잖아요. 우리가 환웅천왕 주신문화 문화로 보면 신단수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번 맞춰봤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얼굴이 요 얼굴이 표현이 근데 요 모습이 옹이 같은 부분인데요. 여기가 진짜 곰 같은 느낌을 줬어요. 뭐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잠깐 출연했습니다. 이게 실제 사이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원 신사, 그러니까 같은 신사 안에 이 두 개의 신사가 같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고왕산 연존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좌우항에 있는 천신 다구동 신사가 있고 여기 신호운 신사가 있습니다. 이 신호운 신사,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누굴 모시냐? 여기는 신왕산 영존을 모신다. 신왕산 영존을 이렇게 모시고 밑에는 고왕산 영존을 모신다. 이게 위아래로 좀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오늘 가보진 않았지만은 이 천진 다구동 신사 좌우만 쪽에 있었던 아까 계속 나왔던 부분이죠. 그다음에 신호원 신사가 근처에 있고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주진호 구두 신사라고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 가보면은 여기는 신왕산 영존을 모시는데 여기 팻말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신왕산 영존은 다구도 혼신의 어머니 신이다. 당군의 어머니다.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이제 천도산, 여기 다구도는 이제 당군과 관련해서 또는 이제 우리가 어머니 신을 천신 다구돈으로 해서 양쪽에서 모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왕산 영존과 고왕산 영존을 부부로도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고왕산, 신왕산 영존 이 두 분의 밑에서 다구돈 신이 나왔는데 이 문화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본 신화 속의 어떤 실제 인물들로 들어가 보면은 환웅천왕과 뭉시황후 그리고 당군왕검으로 연결되는 그런 고리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하치만구 신사 이게 8번 궁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8번 궁 하치만구 신사 여기는 이제 여기 보면 하치만구 신사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까 봤던 텐진 다구돈 신사는 다쿠지마 신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요 위치가 여기에 있고 대마도의 거의 최남단이죠. 전체로 보면 최남단이고 하치만구 신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마도를 가시면 이 일대가 가장 뭐 볼거리가 많은 데예요. 여기서 이제 쇼핑도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저는 이제 뷰 호텔이란 여기서 좀 오래 묵었는데 여러 명 한국인 그 주인이 한국인이라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편했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한번 눌러봤는데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장사를 문 닫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2년 전부터 그 한국과 일본 관계에서 이제 서로 경제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제 오지 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이 하츠만구 신사가 있고 이 근처에 반쇼인, 그러니까 반쇼인은 대마도 도주와 관련된 곳이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덕혜옹주, 그 다음에 일본 하면 덕혜옹주 떠오르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우리 저 의병을 하셨던 최익현 선생님 그런 관련된 부분이 다 이 동네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자라 항으로서 여기 항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보통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하츠만구 신사가 여기에 있고요. 하츠만구 신사의 다른 이름은요 8번 궁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간판이 이제 현판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이 이제 쫙 나오는데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신사, 이 하치만구 8번궁 신사는 실제 그리고 일본에서는 하치만 신사가 뭐 신사가 10만 개라면 그 중에 한 4만 5천 개, 한 반절 정도가 하치만구 신사예요.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신사는 진공황후 사만 정벌시, 아까 신공황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쓰시마국에 도착하시고 가미야 카타군 와니의 항구에서 사만으로 건너가셔서 사만을 평정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 산은 신령이 머물러야 할 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곡물을 바위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기도해 줄 것을 얘기를 하셨다. 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만들어졌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그런 내용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누가와 연결돼 있다? 다시 말하면 진공황후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응신왕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치만 신사가 일본 신사의 절반 정도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이거는 일본 본토에 있는 거죠. 다른 데입니다. 본토에 있는
우사 하치만 신궁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치만 신사의 원형되는 문화는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한국 땅에서 시작해서 판류의 깃발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 난 일본의 신이 되었다. 나는 응신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치만 신의 뿌리가 이제 응신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치만 신을 모시는 신궁이 하치만 신궁인데요. 이 내용 또한 환단곡에도 나옵니다. 응신왕의 실체가 뭐냐? 바로 태백일사 대중국봉기. 대중국 하면은 우리가 뭡니까? 발해. 이제 보통산맥 부르기는 발해고 본래 이름으로는 대진국이죠. 진국. 의려왕 가로에서 의라 그 아들이죠. 마침내 바다를 건너 외인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다. 스스로 삼신의 분명에 응한 것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 북부여 시대를 지나서 연나부부여 서부여에 거쳐서 쪽쪽 이렇게 서쪽으로 넘어가는 자리에 서부여에 의려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의려의 이름이 의려국의 이름이 임금 이름이 의려였고 태자는 의라라고 불렀다. 그분들이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285년에 선비족, 그러니까 우리가 북방 유목민족사에서 보면은 선비족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모형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의려왕은 죽고 그 아들이 이렇게 백제를 지나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일본에 가가지고 이렇게 일본 최초의 국가를 건설했다, 통일국가를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의라왕이 누구냐? 바로 15대 응신왕이다. 이루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요게 이제 하치만궁 신사 안에도 좀 큰 이제 농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제 금전산성입니다. 금전산성은 이제 그 아까 봤던 그 TV에서도 잠깐 소개가 됐는데 이게 뭐 문제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영상이 잘렸더라고요. 원래 유튜브에 영상이 있었는데 가네다성, 다른 말로 금전산성이라고도 합니다. 위치로 보면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치로 보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데요. 가네다성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만즈키바시 요 라인이 지나가는 라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네다성은 이쪽에 무엇을 대항으로 했느냐? 위치를 보면은 성인데요. 이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막는 형태의 일본에서 오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오는 걸 막는 형태의 위치를 점령하고 있고, 이제 7세기부터 지은 것이다라고 여기 지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7세기부터 지은 유적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모습으로 치면 여기 이제 산성의 흔적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팻말이 돼 있는데 아까부터 여기 보면 다 한국말로 적혀 있습니다. 이 아래 보면 한국말로 적혀 좀 이따 볼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빽빽한 산길이고, 여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돌들이 이제 자꾸 떨어지니까 여기 모아놓은 것 같고요. 위 내려가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변기창을 했던 곳,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원래 위치란 이런 것들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금전산성, 다른 말로 가네다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660년에 삼국시대 말에 이제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패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환단곡이 우리가 이제 광주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뭐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그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일본에서 굉장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뭐 그 부분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환단곡이 광주편을 보시기 바라고요. 백제를 도왔던 왜군이 663년 금강에서 대패하고 나서 대마도로 다시 도피를 하고 그 길을 따라서 나당 연합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군의 본토 세력을 일본이 이렇게 이 백제의 본토 세력을 이렇게 일본이 도왔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백제의 대부분의 유민들이 바로 이 대마도로 와서 제일 먼저 지은 성이 바로 이 가네다성, 금전산성이고, 금전산성을 지나서 계속해서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성을 쌓습니다. 이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성을 쌓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망명을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다른 나라였다라면은 다른 나라를 가는데 그 성을 쌓는 것도 어려운 일일 뿐더러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뭡니까? 이 형태는 일본의 형태의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구려의 형태의 산성이라는 거죠. 고구려 형태의 산성으로 요게도 한글로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네다 성적은 대마도 중앙에 위치해서 아소만의 준엄한 산지에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날씨가 맑은 날에는 멀리 한국의 남부 해안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금전산성이라고 여기 보면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방어 계획을 세우고 하는 모든 시스템, 이 산성을 쌓아가지고 하는 방식이 정말 백제의
뭐 완전은 뭐 그냥 뭐 그거 아닌 이상은 이런 형태의 성을 쌓을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견적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울 수도 없고, 또 이건 나중에는 이제 일본이 또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최초로 지은 것은 백제식의 이제 그런 성을 쌓았다. 이제 그런 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제가 이렇게 패배하고 나서 이 루트를 통해서 가네다 성을 지나서 이렇게 여러 개 미츠키 성, 여러 가지 성을 지나면서 이게 오사카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일본으로 건너간 이제 한민족, 고대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 상승 출판에서 나온 책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역사를 가진 이렇게 이제 대마도를 일본은 자기들의 식민지의 어떤 지배를 하기 위해서 대마도를 역사적으로 왜곡을 하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대마도에 있는 그런 한국과 관련된 문서 6만 뭐 7만에 가까운 내용들, 그다음에 고기 기록 관련된 거, 고지도, 고서, 그림 이런 것들 다 은폐하고 소거하고 자기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늘 그렇듯이 일본이 그런 역사를 완전히 말살시킴으로써 대마도가 정말 우리 땅이고 우리의 역사의 흔적이 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는 이제 덕혜옹주 영화로도 나왔었는데요. 아주 슬픈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이자하라 항구에 가면은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그 가는 길에 봉축비를 가는 길에 이게 이 왕조 종과 결혼 봉축 기념비라고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이렇게 기념비가 이렇게 있고요. 이 기념비 있는 곳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가네이시 성터라고 해서 이게 좀 되게 이쁜 모양인데 이게 국화 모양의 뭐 아주 자기자기 해놓은 그런 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젠지라고 해서 지금은 갈 수 없는데 이거 어디냐면은 바로 최익현 선생을 모셨다는 곳이에요. 최익현 선생님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굶어서 절사하셨다고 하잖아요. 절사. 굶어 죽었다. 근데 그 가실 때 나는 일본의 땅을 밟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버선에다가 조선의 흙을 가지고 밟으셨다. 그런 내용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 이 수젠지는 백제의 비군이 와서 지었다고 전해지는데 바로 이 최익현 선생이 여기서 계시다가 대마도로 이렇게 위배가 됩니다. 1905년 이렇게 1894년에 우리 갑오동학 혁명이 있었고, 그 후예들이 다 이렇게 독립군이 되거나 나라의 의병장이 되잖아요. 그 후예들 1905년 을미년에 이제 을미년이 아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1905년 을사조약 체결되고 나서 이런 최익현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의병장 나오다가 많이 잡혀가고 유배되고 그런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순국을 하셨다,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임나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이 대마도라는 나라 하는 곳은 우리가 삼가라로 이렇게 분할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치했던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리로는 이제 5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고, 우리의 문화 유적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 있고, 우리의 이제 일본의 창세 신화가 실제로 보면 우리 환단고를 통해서 검증이 되듯 이렇게 이제 우리 한민족의 고대 문화가 넘어가는 그런 어떤 이제 이식의 역사다, 이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식의 역사가 들어있는 곳을 우리 대마도에서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대마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마무리를 좀 하면은, 임나를 지금 이제 가야를 임나로 표현한 역사 교과서가 문제가 되는데 좀 가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막 운동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임나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답습을 해서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다가 항의하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것으로써 오늘 대마도 투어를 하고요. 사실 이게 코로나로 우리가 못 나가고 그래서 답답한 거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다녔던 뭐 먹는 것도 좀 보여주고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같이 이렇게 그냥 역사 탐방이다, 그런 주제 하에 잠깐 바람 쐬고 왔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